의료 파업기간에 사망률이 감소했다? 의료 사무증이는 과잉 진료의 현실을 나왔고 불필요한 의료를 만들었다. 내내 혁명을 주된 하루야마 시기와 박사는 내내 혁명에서 이렇게 실제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얼마 되지 않는다. 나머지 80%는 의료비만 낭비한다라고 했습니다. 의료비를 낭비한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80%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병자보다도 병에 매달리는 공격적인 이야기다. 현재 여건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병적 현상을 그 출발점으로 그러다 보니 병의 증상에 따른 진단법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무슨 약, 고혈압에는 무슨 약 하는 식으로 획일적인 처방으로 병자를 보지 않은 채 병에만 매달린다. 병자의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고 그 병의 증상만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어마무시하다 이 말이죠. 공격적인. 자, 한약은 자신의 체질의 증상에 맞지 않을 경우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약이라는 것이 그렇네요. 오늘날 한약재의 생산 과정도 부작용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 한약재가 대부분 제거되면서 자연 농약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 또 건조 과정에 쓰이는 유해물질이 안전성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그 동안에 중국서 등의 오염된 한약재가 계속 유통되면서 문제가 되어왔고 식약청은 수입 약재에 대해서 중국서가 잔류농약 검사를 2006년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런 한약재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검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한약의 부작용이 더욱 커지는 이유는 한약재를 마치 건강식품처럼 생각해서 한약을 임의로 먹거나 한약재가 건강식품의 원료로 무분별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인삼, 영지, 구기자, 어미자, 오가피, 복분자, 당귀, 매실, 황기, 홍화씨 등 많은 약재가 건강식으로 대중화되면서 오남용이 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해도 자신의 체질과 증상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고 자신에게 맞지 않은 약을 장기 복용하면 결과적으로 병을 주게 된다. 한방에서는 약성을 이해하는 기본으로 약의 기를 열, 온, 냉, 한으로 나누고 있다. 이를테면 인삼이나 꿀, 돼지같이 따뜻한 것은 또 얼음을 넣어서 차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진다. 이렇게 한방에서 체질 넣는 아주 참 중요한데 이것이 잘 구분되지 않은 속에서의 약재는 무리가 있고 또 요즘 재배상에 문제가 많네요. 양력만큼 문제가 되는 한약이다. 세상에 부작용의 위험성이 없는 약은 없다. 천연약재인 한약이나 생약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지나치게 먹으면 특정 영양소의 과잉으로 몸 균형이 떨어져서 문제를 일으킨다. 식품보다 약성이 강한 약품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약으로 쓰이는 물질은 모두 그 약성인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2년 식품의약청은 한약재 증명 유독 성분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는 한약재로 해도 독성이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부작용으로서 신경 독성, 호흡기 독성, 소화기 독성, 순화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중에 유통되는 100여 종이 넘는 이런 것들이 또 합성 기술이 만들어낸 영양제, 이런 영양제들이 거의 다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들이 싸구려들이 그렇다는 거죠. 식품 속에 함유된 천연 비타민과 달리 합성 비타민은 과부작용을 그래서 독일 슈프길 지의 편집장을 지낸 한스 울리 박사는 예르크 칩틀 나오는 비타민 쇼크라는 조사를 통해서 비타민 결리보다도 비타민 과잉에 오늘날 문제가 있다. 합성 비타민의 부작용에 또 지용성인 비타민 A의 과잉 섭취는 피로, 두통, 만성 구토 이렇게 비타민은 성분을 몇 종이나 함유했느냐에 따라서 단일제와 복합제, 종합 비타민으로 나뉘는데 현재 비타민 B12를 제외하고 대부분 합성할 수 있고 비타민 B12는 합성이 안 되는가 봐요. 합성할 수 있고 대량 생산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100여 종이 넘는 비타민 J가 바로 이런 합성 기술이 만들어낸 영양제다. 식품 속에 함유된 천연 비타민과 달리 합성 비타민의 과다 섭취는 여러 부작용을 갖고 있다. 독일 슈피겔 지의 편집장을 지낸 한스 울리 그림과 박사 예르크 츠틀라우는 비타민 쇼크라는 저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비타민 결핍보다 비타민 과잉이 있다고 명렬히 비판했다. 비타민 쇼크. 과잉식 결석을 부지키는 합성 비타민 C. 비타민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 가운데 하나로서
대부분 체내에서 효소 또는 저효소, 비타민, 탄수화물, 지방, 단백, 기무기 같은 영양소 대사를 하게 되는데 비타민이 부족하면 체내 영양소의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거죠.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불소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화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되지면은 그것이 우리 몸에 동종이 되지 않고 이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두통을 부추기는 발기부전 치료제는 중년 이후에 남성들의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발기부전인데 이를 남성에게 절대적인 관심을 받으며 등장한 것이 발기부전 치료다. 현재 발기부전에 사용하는 약 임포텐스에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발기에는 뇌에서 성적인 흥분이 생긴 뒤에 남성의 성진의 스펀지 모양의 해면체에 피가 몰리면서 일어난다. 피가 몰리기 위해서 해면체에 구성하는 평활근이 누수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물질이 있다. 두통, 발기부전체 이런 것들이 해서 화학약이 들어가면 금단 증상이 무서운 정신질환제. 금단 증상이 부작용이라 할까요? 금단 증상은 또 호전 반응일 수도 있는 증상인데 정신질환제 약이 특히 강하다는 거죠. 향정신성 의약품은 인체의 중추신경계, 뇌세포에 적용해서 정신상태나 정신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다. 종류는 크게 중추신경을 억제해서 차분하게 하는 중추신경 억제제, 안정제, 수면제, 항우울제, 또 중추신경 흥분제, 암페타민, 코카인, 또 이런 공황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이 이상 발현제 등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네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 약을 중단하게 되면 무서운 금단 현상이 나타나고 오온영향할 경우에 인체의 현저한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치료하다가 오히려 약물 중독자가 되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도 무서운 중독성 때문이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오온영향할 경우에 마약을 관리할 법률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약물 중독자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과용시 인체 균형을 깨는 피로회복제. 요즘 사람들은 피로를 풀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피로회복제를 많이 찾는다. 약국에서 피로회복제라고 불리는 알약과 드링크제를 복용하면 몸과 마음에 생기가 도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카페인 성분이 함유된 피로회복제의 경우에 일시적인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순간적인 각성 효과만을 믿고 점점 피로회복제에 의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피로회복제에 포함된 카페인 성분으로 인해서 잠시 피로가 가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의존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그리고 카페인의 각성 효과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의 흥분성을 가진 것들은 자제를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과오용이 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건강한 세포까지 죽이는 항암제. 자, 암 악성 신생물은 인체의 정상적인 세포가 도전변을 일으켜서 형성되는데 무제한으로 자라서 조직을 파괴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난치병으로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1위 차지하는 공포의 병이기도 하다. 항암제로서 억제를 하고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요법으로 또 암세포와 또 정형세포를 또 이렇게 파괴시키는 방사선 요법 등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항암제 역사를 보면 약이 곧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장을 무력화시키는 변비약. 변비란 장내의 노폐물이 배설되지 못하고 오래된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 독성이 변비약에는 이것을 또 팽창성 하제, 염류성 하제, 삼차성 하제 등등등등 조절제, 관장제 등등 많이 있는데 식이섬유처럼 장에 들어가는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불어나면서 변의 부피가 늘리는 방법을 하는 팽창성 변비약과 상투성 변비약의 경우에 복부 평만감이나 복통 등을 일으킬 수가 있다. 염류성 변비약의 경우는 체내 전해질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신부전 환자에서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염료성 변비약 이런 것들이 전해질이라는 미네랄이라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의 부작용이죠. 부작용 피해가 심각한 것은 흔히 관정약으로 알려진 자극성 변비약이다. 이 약은 장 운동을 촉진해서 효과가 빨리 나타나서 남용되기 쉬운 약물이다. 사용량이 많거나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대장에 심한 염증이 생기거나 대장의 신경망을 파괴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부작용이 되는 거죠. 신경망이 파괴되면은 뇌 중추까지도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는 또 염증이 생긴다는 것은 암이 될 수가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천연 자연으로 해서 해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암을 부추기는 여성 호르몬제, 호르몬은 세포간의 영양 전달을 수행하는 단백질로 인간의 생물 검사에 중요한데, 우리 몸에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 시상하부, 뇌하수체, 뇌성가체, 갑상선, 심장, 구신, 위, 소장 등등 이렇게 많이 발견된 호르몬의 종류에도 40여 종이 넘는다. 우리는 참 호르몬 생산 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호르몬은 신경계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과 작용해서 인체에 그래서 유해한 환경으로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분비량이 적어지면 건강에 악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이런 것이 호르몬제를 사용하게 될 때는 이것은 우리 인체에 또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구신피질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인슐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약이 부작용으로 또 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제자는 말하고 있네요. 암을 부추기는 여성 호르몬제에 대해서 했고, 대부분의 약물이 그렇듯이 우리 몸에 부진한 작용을 대신함으로써 인체의 기능을 완전히 잃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합성 호르몬인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이 너무 충실한 나머지 저혈당을 일으켜서 인슐린 쇼크도 유발해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투입된 높은 인슐린이 고지혈과 동맥경화를 부추겨 심장마비나 중풍 같은 위험병에 노출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당뇨약은 인슐린의 일정이거나 인슐린의 생성을 촉진하는 화학물질이므로 혈중 인슐린의 수치를 올리게 된다. 인슐린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잉 에너지를 축적하는 것이다. 에너지의 축적은 체중 증가를 부추긴다. 그래서 당뇨약을 계속 복용하면 지질 축적에 부족해서 과체중이 되거나 동맥경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인슐린의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약을 계속 먹으면 간장과 심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고, 많이 먹으면 저혈당에 빠질 수 있다. 간의 당 생성을 막아주는 약은 부작용으로 소화장애, 간장, 심장 기능 저하, 폐혈증 등의 위험성이 있다. 혈당 강화제로 혈당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 인슐린을 직접 주사는 인슐린 요법을 쓴다. 1921년 캐나다 학자인 반틴과 베스트가 개의 췌장에서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을 발견함으로써 당뇨병 치료에 큰 변화를 가져온 약물이다. 인슐린은 발견 초기에 당뇨병 치료의 특효약으로 평가받았으나 처음 기대와 달리 그 후에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우선 합성 호르몬인 인슐린을 계속 투입해서 인체가 약에 의지하다 보면은 부진하기나마 생산되었던 생체 인슐린이 완전히 생산 활동을 멈추게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약들이 그렇듯이 우리 몸의 부진한 작용을 대신함으로써 인체의 기능을 완전히 잃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부작용이 어마무시하다. 성기능을 부추기는 혈압약이다. 성기능 장애를 부추기는 혈압약. 고혈압은 혈관에 미치는 혈압의 압력이 높은 증상을 말하는데, 성인의 경우에서 130, 150 이상, 최저 혈압이 85에서 95 이상, 이렇게 고혈압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많이 낮춘 것을 말하는 거죠. 고혈압은 침묵의 사람으로 불릴 만큼 증상이 거의 없지만 순식간에 생명할 수 있다는 위험하다고 이렇게 이제까지 인식이 됐죠. 현재 고혈압 치료에 쓰는 약으로는 소변을 통해 수분을 과잉 배출하는 이런 것들, 자율신경을 통해서 심장과 혈관을 여는 아드레날린 자극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서 다양한 혈압약들이 있는데, 칼슘, 기량제 이런 것들은 칼슘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마무시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지혈을 부추기는 당뇨약. 당뇨약은 혈액중의 당분이 지나치게 높아서 생기는 것인데, 그래 인슐린 이런 것들은 문제다 하는 거죠.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맞습니다.